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세무사님. 네, 예. 예. 요즘 어때요, 근황이? 요즘요? 많이 힘들어 하시죠?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세무사님도 힘든가요? 힘들죠. 이제 왜냐면 아파트 경기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다른 산업 자체에도 동일하게 굉장히 힘들어요. 세무사에도 그렇죠. 뭐 아무래도 법인이 많이 설립되고 많이 의뢰가 들어오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들어오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산업 그렇죠. 기존 업체들도 폐업을 하고 폐업을 그러다 하고 보면 기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기업 기장. 그렇죠. 폐업한 데 많아요? 폐업 많이 하죠. 그리고 기장을 하다가 안 하시는데도 네. 원래 폐업도 많이 하시고 기업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숫자도 늘어나고 개업하시는 숫자는 줄고 그렇죠. 금리 영향, 금리 영향, 경기 영향. 언제부터 영향이 그게? 이 부동산 경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언제부터 그랬어요? 작년 말, 올해 초? 계속 뭐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정책보다는 뭐 저소득층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예산이 풀리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은 이렇게 좀 호황인 데도 있고요. 그러면 전 정권 때는 부동산은 경기가 호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른 산업 경기는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수도 있죠. 예. 정부 지원 자체가 이제 포커스 자체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기존에 이렇게 예상했던 부분이랑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산업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안 좋았고 많이 안 좋았죠. 그다음 부동산은 그래도 좀 좋아서 좀 좋아졌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전 정권 때 기업이 많이 폐업도 하고 경기가 어려워서 기장이라는 게 많이 줄었었다. 지금 추세도 지금도 그렇다. 많은 대표님들이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전반적으로 인건비 오르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근데 맨날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특정 산업의 인건비가 언제 좋았어요? 언제? 그런데 이제 특히 나빠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최근 1, 2년 그렇죠. 1년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도 그걸 만드는 회사의 인건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 플러스 우리 인건비 그리고 이게 이제 팔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아시다시피 물가를 잡는다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 거래하면 이 단가를 우리가 매입 금액이 오른 만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다는 거죠. 기장료도 올려야 되고. 기장료는 안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만 잘 들어가면 돈 좋죠. 뭐 저희들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는 다 좋아지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뭐 좋지는 않다. 최근에 요 책을 부동산 잡아주세요. 절세 보등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는 것을 했던 걸 최신 개정판으로 나왔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개정판 안 내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힘들어서 안 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한 분, 두 분 뭐 이렇게 구독자가 있다고 출판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한번 개정판을 내달라고 자꾸 요청이 왔는 거예요. 책이 나간대요. 책이 나간다. 옛날 책이 나가니까 바뀌기 전에 책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그 작가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죠. 정말 뭐 한 명도 안 사면 출판사에서 개정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은 세무사님이 출판사에서 이제 책이 나가는 뭐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하셨죠. 요즘 많이 법인 책을 많이 찾더라. 그런데 이제 옛날 거다 보니까 마음이 마음이 안 좋죠.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이 독자분들 이렇게 옛날 책 사서 이렇게 보시면 안 좋을 건데 그래서 일부러 시간 내서 개정판을 내신 거네. 그렇죠. 그게 이제 주된 목적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한 책이 부동산 법인이 답이다라는 책을 냈는데 부동산 법인 요즘 종부세 때문에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 답이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개인으로 샀을 때와 법인으로 샀을 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법인이 낫다. 개인으로 샀을 때도 종부세는 나오는 거고. 종부세가 약하잖아요. 약하죠. 근데 무주택자와 뭐 1주택자, 2주택자 정도는 개인으로 사는 것도 맞는 방법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개인으로 샀으면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추가로 사는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도 없어.
그런데 개인으로 사면 비과세가 이제 안 될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부동산 법인이 네. 부동산이라는 게 네. 주택뿐만 아니고 네. 이면 많은 것이 있죠. 토지, 상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파트, 주택 빼고는 다 부동산 법인이 유리하잖아요. 유리하죠. 네. 꼭 주택만 생각하니까 주택 부분도 주택 부분도 사실 뭐 6.17 대책 때 부동산 법인에 대한 뭐 굉장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10 대책 때 개인 세금도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원위치 됐 세금만 올라가고 비교 자체는 원위치가 돼 버린 거죠. 이제 부동산 법인 세금을 올리고 개인 세금을 놔둬야 부동산 법인이 죽을 건데 이게 같이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택에 있어서는 부동산 법인이 취득세나 지금 종부세 측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부동산 상승장 18년 전, 네, 그러니까는 2008년 전, 네, 2018년 2008년 전, 네. 그러니까 전년 상승장 2006년, 5년, 4년도에 부동산 법인이 엄청 생겼다가 규제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이번에 다시 법인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법인이 많이 없어지나요? 지금 뭐 부동산 법인에 담아놓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뭐 없애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해결이 뭐 개인 물건도 부동산 법인에 물건을 담으신 분들도 개인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많이 심어져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담아놓은 물건이 해결이 돼야는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하나 두 개 없어지긴 하나요? 네. 일단 뭐 물건이 해결한 데는 이제 없어지는 데도 있고요. 새로 설립한 사람도 꽤 있나요? 네, 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에 지금은 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거죠. 상가라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 뭐 2주택을 하나에 옮긴다든가. 예, 기존에 이제 상가를 분양받아 놓으신 분들이 등기할 때가 되면 이것을 뭐 또 개인으로 등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법인으로 등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또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죠. 법인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다시 이 책은 아마 실전 운영 사례 위주로 많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기존에 부동산 법인을 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팔고 오세요. 팔고 이제 우리가 신고할 때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팔렸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진행 상황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미리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기 전에 상담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팔고 꼭 오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도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고객들이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실전 운영 사례를 그렇죠. 쭉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사고가 많이 터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또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요 책을 알려주면서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 우리 직원들은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전달을 할 때 이 페이지에 어디 정도 되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 2번 정도 읽어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이렇게 괜찮네.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빠른 거죠. 괜찮네. 사례집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25개에서 30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법인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죠? 5명, 6명. 그렇죠. 이제 지금 공저가 5분인데 예. 다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쪽으로만 어디 예. 보면은 이렇게 특화돼서 법인이 많이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또 이상호 세무자님은 저하고도 한 10년 전부터 10년도 됐죠. 예. 경매 예. 한 5년, 20년 전부터 네. 경매를 같이 공부하고 맞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했던 그래요. 이제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서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세무법인이 네. 뭐죠? 가람. 가람. 네. 가람. 네. 세무법인 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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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람. 남가람. 남강.
가람 세무사. 그렇죠. 세무법인 가람. 한가람, 한강. 강의 이제 순수한 우리말이죠. 가람. 아, 강에 네, 아, 가람과 순수한 매를 가람. 네. 예. 광고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아니에요. 뭐 그냥 네. 광고는 아니고 네.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 뵀으니까 예. 언제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찍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본 없는 유튜브 네. 촬영 한번. 갑자기.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저 갑자기. 유튜브 항상 네. 준비 없이 그냥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았는데 예. 당황스럽네요. 오늘 유튜브 생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네. 시스템 오랜만에 하다 보니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휴대폰 쉽다. 네. 휴대폰이 더 어떻게 보면 옛날 게 훨씬 편하죠. 그렇죠. 새로운 건 자꾸 뭘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책 가져오셔서 고맙고요. 예, 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